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박화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은요. 카카오 모먼트 성공 사례 1. 요약편입니다. 1. 카카오 모먼트 광고란 2. C 브랜드 개요 3. C 브랜드 카카오 모먼트 성공 사례의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1. 카카오 모먼트 광고란 카카오 모먼트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모먼트는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채널 메시지 등 다양한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카카오 광고를, DA 광고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웹툰, 기타 다양한 카카오 제휴 매체에 노출되는 DA 광고입니다. 카카오 모먼트 장점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민 5명 중 4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노출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방대한 노출량을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카카오 헤어라든지 카카오 쇼핑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2030 여성 타겟으로 한 업종에서 전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단순히 웹사이트로 랜딩할 뿐만 아니라 애드뷰, 카카오톡 채널 랜딩 등 다양한 랜딩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C 브랜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업체는 차량용품 브랜드로 런칭한 지는 약 1년 정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브랜드였는데요. 카카오 모먼트뿐만 아니라 GDN, GFA, SNS 등 다양한 DA 매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럼 C 브랜드는 카카오 모먼트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관전 한 달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소진액은 6,253만 3,570원으로 약 6,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였는데 매출액도 역시 6,162만 376원으로 로아스가 100%에 살짝 미치지 않는 9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이제 같이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3달에서 5달 정도 집행을 했던 광고주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광고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체 소재를 분석했는데요. DA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소재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효율 소재를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대, 시간대, 노출 매체를 분석했는데요. 최근 3개월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역시 분리를 하였고 이것은 시간대별 전원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룹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분석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목적과 타겟팅별로 나누어 그룹핑을 진행했습니다. 목적은 방문과 전환으로 분류를 하였고 타겟팅은 신규와 리타겟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C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리타겟팅도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령대랑 시간대별도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산을 처음에는 이제 처음 일주일 정도에는 60만 원, 그 이후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을 보면서 예산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진액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연령대랑 시간대를 조금 파악을 해서 연령대, 시간대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캠페인 예산을 나누어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3, 지속적인 소재 테스트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빨간색으로 별표를 표시해놨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효율을 체크하면서 거의 매일 신규 소재 제작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CTR이나 CPC 등을 또 판단을 해서 3일이나 5일 정도의 기준으로 보고 비율 소재는 조금 바로바로 오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소재명이 무엇인지 그냥 이미지 14, 이미지 13 이런 식으로만 조금 구분이 되어서 한눈에 보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추가로 소재를 제작할 때는 소재명이 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소재명을 기입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광고 세팅이나 진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보고 및 분석인데요. 이 계정은 데일리 보고를 일 2회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2주 단위로 위클리 보고서를 전송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진행했던 데일리 보고와 위클리 보고 양식을 예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 예산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이렇게 뭐 시간대에 따라서 효율이 조금 빠르게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보고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캠페인 예산이라든지 소재 같은 부분을 좀 빠르게 교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한 결과 이관전 한 달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관 후 한 달 데이터는 매출액은 사실 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매출액은 이제 6,264만 5,828원 정도 달성을 하였는데 소진액을 조금 많이 줄여서 소진액은 4,898만 8,962원 이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로아스를 128%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좀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자 보면 이제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해본 결과 결국 시간대랑 연령대 그룹핑을 해서 따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큰 효율이 좋진 않아서 그냥 좀 풀어놓고 어느 정도 집중할 연령대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간대 그룹핑은 예산이 크다면 굳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DA 광고는 역시 소재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효율 소재를 따로 그룹핑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규로 들어간 소재는 노출이나 클릭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율 소재는 따로 그룹핑을 해서 효율을 계속 이끌어내도록 하려고 했고 신규 소재는 충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따로 그룹핑을 해서 테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여러 컨셉의 문구를 시도해보는 것을 굉장히 또 추천드리는데요.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력이 비즈보드랑 디스플레이 정도가 될 텐데 특히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화면 자체가 좀 굉장히 작아요.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뜨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여러 컨셉의 문구를 시도해보면서 효율적인 문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더 어떻게 효율적인 소재를 발굴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렇게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좀 효율적인 소재를 발굴해놨는지 진짜 중요한 그런 교육은 다음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3팀 박화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